저희는 오늘 해외 주식 부부간 증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쓰는 증권사는 MTS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직접 지점에 가고 있어요. 일단 오빠는 증여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믿어? 근데 제가 밀어붙였죠. 제가 지난번 영상 마지막쯤에 지금이 테슬라 주식을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는 작년 5월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언제가 증여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인지 계속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 그래도 증여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빠를 최근에 계속해서 설득해서 드디어 오늘 증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러 가기 전에 저도 국세청에 전화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오늘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28일이면 2달 전에서 하루를 더해요. 오늘 28일이면 2달 전인 12월의 29일부터 그리고 2달 뒤인 4월에 오늘이 28일이면 27일 그렇게 해서 종가 평균 가격을 증여 가격으로 봐요. 이 종가 평균 가격에 증여하는 오늘의 달러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화로 환산을 하는데 사실 네이버 환율, 뭐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 그리고 서울 외국환 중개 환율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국세청에 여쭤보니까 상담원마다 말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국세청에 전화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원마다 같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뭐 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알려주신 게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서 1억의 수익이 났다. 근데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이 나면 이게 상계 처리가 돼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상담원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틀린 정보였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를 할 때는 적어도 2명의 상담원과는 통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달러 관련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두 분의 상담원이 다르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분의 상담원은 여기에 고시환율을 봐도 되고 뭐 여기에 고시환율을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의 상담원은 증여일에 서울 외국환 중개의 고시 환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두 분의 얘기에서 공통점은 서울 외국환 중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서울 외국환 중개의 달러 가격을 보니까 1439.6원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개월 종가 평균 가격이 380불이다. 근데 오늘 달러가 비싸다. 예를 들어서 1470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55만 8,600원에 증여하는 걸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1430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54만 3,400원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당 가격이 달러 가격에 따라서 10,000원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이라도 비싼 날 증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왜 지금이 테슬라를 증여받기에 좋은 시기인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새벽에 종가가 280불 초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제 계좌에 제가 증여받는 계좌에 280불 초반으로 찍혀요. 매수가가. 근데 제가 나중에 만약에 380불에 판다. 그러면은 100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앞뒤로 2개월씩 그러니까 4개월의 종가 평균 가격이 증여가로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증여가가 저의 매수가가 돼요. 여기서 세금을 엄청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가격은 280불이라 제 계좌에는 오늘 제가 증여받은 이후에 280불로 찍히겠죠? 280불 초반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난 2달간 오늘에 비해서 훨씬 비쌌거든요. 물론 앞으로 2달간 가격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4개월을 평균 냈을 때 오늘 가격은 280불보다 높을 가능성이 진짜 99% 이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이 유리하다고 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4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이 380불이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380불에 팔아서 주당 100불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의 증여 가격인 380불로 저의 매수 가격을 보기 때문에 저는 양도세 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 증여세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증여 타이밍만 잘 잡으면
물론 이거는 올해부터는 1년 뒤에 매도해야 적용이 되고요. 1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가 어떻게 처지냐면 기존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매수가, 그러니까 제가 280불에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을 남편이 150불에 매수한 주식이라면 이 주식을 제가 380불에 팔면 무려 230불에 대한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절세 혜택이 너무 작아지겠죠. 그래서 1년 뒤에 파는 게 유리한 거죠. 작년 말에 저희한테 부부간 증여 안 하냐 이 얘기를 댓글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매도를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거고, 그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4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이 지금보다 좀 비싼 경우, 그러니까 지난 2개월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진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고, 이왕이면 달러 가격이 조금 비쌀 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증여 이후에 2달간 주가가 더 올라주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2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이 괜찮거든요. 378.03불이에요. 이것도 계산을 한 이유가 제가 오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간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싼 건 줄 아냐 계속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한 거죠. 만약에 제가 280불에 오늘 증여를 받고 4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이 250불이라면 저는 주당 250불에 증여받은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전에 팔아도 차익 30불에 대한 양도세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해서 증여 시기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지점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단 증여를 하고 와서 이따가 마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여 받고 나왔어요. 오빠가 제가 들고 튀면 어떡하냐고. 들고 튈 거 아니야? 내가 남의 걸 탐하는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오빠가 바람 펴서 우리가 이혼을 한다. 내가 오빠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무조건 오빠인 거고, 나중에 세금 아끼려고 내 계좌에 둔 것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내 결정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주도 내 마음대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걱정인 건 네가 단타꾼이라서 그거 가지고 단타놀이 하다가 이제 걱정 마. 홀라당 날라먹을.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각서라도 쓸까? 각서는 부족한데 공증을 해야 될 것 같아. 공증 비용이 들잖아. 홀라당 날려먹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종가 평균 가격을 매길 때 오늘이 2월 28일이면 12월 29일부터 4월 27일 이 기간에 종가 평균 가격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12월 29일이 휴장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거래일의 종가를 반영해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12월 29일 이후의 거래일부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7일도 휴장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까지 반영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엑셀로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뭐 금방 하더라고요. 증여 신고를 할 때 오빠가 저한테 증여를 했다는 이 서류, 이거는 증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종가 평균 가격을 매긴 서류도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별도의 양식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엑셀에 입력한 다음에 증여일인 오늘 기준에 서울 외국환 증계의 달러 가격 이걸 곱해서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신고는 오늘이 예를 들어서 2월 15일이다. 그럼 오늘이 속한 달의 3개월 뒤,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한 게, 제가 증여를 받은 다음에 제 계좌에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신규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 9억을 증여받은 다음에 제가 이 9억의 주식을 담보로 3억을 대출해서 오빠한테 오빠 대출금 갚으라고 송금하면 9억을 받고 3억을 다시 송금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6억까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거라 부부간 증여 한도인 6억에 해당돼서 증여세 낼 게 없나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오빠가 저한테 9억을 증여하고 제가 3억을 송금한다. 오빠도 9억을 증여했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3억을 증여했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빠가 증여하는 시기 그리고 제가 송금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면 이게 양도거래로 잡힐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빠는 9억 중에서 3억은 돈 받고
주식을 판 셈이 되는 거고요. 6억은 주식을 증여하는 셈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3억을 송금한 거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증여가 다 잡히는 거고요. 아무튼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상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딱 6억만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부부간 증여를 마쳤고요. 제 계좌에 들어왔더라고요. 전날 종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종가 기준 281.95불로 저한테 들어오네요. 근데 최근 2달간 가격이 378.03불인가? 그렇기 때문에 4개월간 평균 가격이 앞으로 2달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350불은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나중에 팔 때 350불에 팔아도 양도세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여하게 된 겁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요새는 주가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는 우상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최근 2달 가격에 비해서 유독 많이 빠진 시기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했고요. 제가 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버님 주식도 어머님 계좌로 옮기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버님 주식을 어머님한테로 옮겨서 손해볼 건 없어 보이거든. 물론 앞으로 막 100불 때까지 가고 이러면 지금 증여하는 가격보다 4개월 종가 평균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최근 2달간 가격이 워낙 괜찮아서. 아무튼 작년 5월에 혼인신고한 이후에 계속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했네요. 이런 이제 타이밍이 자주 없어. 언제 튈 생각이세요? 날 못 믿어? 맞아요. 제가 늘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도 믿지 말라. 일론 머스크 믿지 말고 테슬라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가족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 올해 너를 믿었었는데 안 믿는 거야 이제. 믿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 아무도 믿지 마. 근데 각서라도 쓸게. 각서로 지금 그게 되겠어. 우리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증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리도 없고 단 한 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단타꾼의 본능이 깨어날 거라고. 뭘 또 이거 내 것도 아닌 것까지 건드리겠어. 이 정도 믿어도 돼.